자, 이번 시간에는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간단한 증명,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각은 이렇게 원 위에서 두 점이 있을 때, 원 위에 A와 B가 있을 때, 원 A, B 말고 또 다른 점 P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A, P, B, 그러니까 A, B 이외에 다른 한 점 P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저기서 생기는 각 A, P, B 있죠? 각 A, P, B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원주각에 대한 정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렇게 생긴 APB를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심과 연결했을 때, 자, 원 위에 AP를 찍고 중심과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 각 AOB를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은 결정되는 게 호 AB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AB라는 점을 찍지만 기준이 되는 게 호 AB가 기준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호 AB라고 하죠. 자, 호의 길이에 중심각과 원주각은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주각과 중심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거죠. 자, 결론은 각 APB. 자, 원주각의 두 배가 AOB,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 이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결론을 적어 놓고 갈게요. 뭐라고 했죠?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는 뭐의 두 배? 원주각의 크기의 두 배다. 자, 이제 이 성질이 가장 중심각과 원주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원이 그려지는데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생기는 원주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게 원주각의 크기가 되겠죠. 자, 원주각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예각일 때를 볼게요. 자, 여기 APB가 예각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예각일 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 AOP, 삼각형 BOP 두 개가 나오는데 저기서 생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PAO도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PBO도 베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생긴 하나의 외곽은 2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서 생기는 또 하나의 외곽은 2알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이 두 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직각일 때를 볼게요. 자, 직각일 때 APB가 직각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각과 원주각의 기준에서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중심과 연결을 해보면 이쪽이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45도가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그리고 저거 합치면 90도가 되는데 자, 이쪽 AOB의 각을 따져보니 이건 180도가 되죠. 그래서 중심각과 원주각이 두 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각 같은 경우는 삼각형 각 APB가 90도일 때를 말하겠죠. 지름 AB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은 이제 둔각일 때인데요. 자, 원주각이 둔각일 때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PB가 이미 이제 90도, 180도를 넘죠, 지금. 아니, 90도를 넘죠. 자, 90도를 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삼각형 AOP와 삼각형 BOP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각각이 생긴 각을 여기를 알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자, 또 하나 생긴 각은 여기를 베타. 이쪽 또한 베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한 외곽이 또 생기죠. 지금 삼각형 AOP와 삼각형 BOP에서 외곽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외곽, 요 외곽은 2알파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외곽은 2베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다 봐도 원주각과 중심각,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자, 중심각의 크기 있죠. 자, 어차피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를 따라다닙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 뭐에 비례하는가? 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 원주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 자, 비례한 데다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각은 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정비례한다요. 커진 만큼 커진다가 정비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하다 보면 마치 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합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자,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볼게요. 현의 길이가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이 길어진 만큼 중심각과 원주각이 커지긴 하지만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진 만큼 커진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밑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호를 두 개를 일단 그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호 AB가 있고 호 CD가 있는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 AB의 길이가 있는데 이 호 CD의 길이가 AB의 2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호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호 CD의 길이를 2L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한다고 했죠. 만약에 AO B의 각이 알파라고 하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첫 번째 건 호고요. 두 번째 건 현인데 자, 두 개 다릅니다. 자, 현의 길이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CD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현의 길이가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걸 길이를 K라고 합시다. 두 번째 거 길이를 2K라고 할게요. 좀 이런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가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것만큼 될 건가가 중요합니다. 자, 요 각을 X라고 하고요. 요 각을 Y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 현이 2배니까 중심각이 2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Y는 2X냐?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이 문제 풀 때 착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현의 길이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이 말로 써서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심각과 따라다니는 건 원주각이죠. 중심각과 원주각은 같이 다니는 세트입니다. 크기는 호의 길이에 어떻게 한다? 정비례한다가 돼요. 정비례한다. 정비례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자, 중심각의 크기는 현의 길이에
자, 현이 길어지면 중심각의 크기도 커지겠죠. 하지만 커지긴 커지는데 정비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각과 현과 호의 성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이제 샘플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호와 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심각의 크기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호의 길이 이렇게 쓰고요. 자, 첫 번째 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호의 길이 있죠. 두 번째 거 호의 길이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 호의 길이에 K배가 되대요. K배. 호의 길이가 K배가 됐구나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중심각의 크기도 K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중심각의 크기도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도 호가 있는데 호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A, B, 하나를 C,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 원주각은 세트니까요. 자,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냐 나중에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에 호 AB의 길이가 6이 된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호 CD의 길이는 2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호와 현에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 거 정리를 해보면 자, 세 번째 그림이 현이 나왔죠. 현 AB가 있고 현 CD가 있구나. 자, 현의 길이를 보니까 현의 길이가 더 길어졌죠. 요 길이를 만약에 4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8이라고 해볼게요. 현의 길이가 2배가 길어졌네. 그러면 요 각이 알파라고 해보면 요 각이 2알파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가 됐을 때 현의 길이가 2배가 됐을 때 얘는 2알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파보다는 더 크겠죠. 하지만 중심각의 크기, 현의 길이가 2배가 됐다고 해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지 않는다.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이 중심각,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현과 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따라다닙니다. 현의 길이가 아니고요.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원주각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원주각들은 두 점만 일정하면, 그죠? 자, 여기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 만든 많은 원주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 원주각의 크기는 전부 다 똑같다. 자, 중심각은 하나만 있어도 원주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 모두 다 전부 다 A, O, B의 원주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지름을 끼고 있는 지름 A, B로 만드는 원주각과 중심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원주각이 무조건 9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각은 이렇게 일정하게 AOB처럼 180도가 중심각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에서 지름을 지나는 AB의 원주각은 90도, 중심각은 180도.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글이 무슨 말인지를 볼게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을 생각할 때 당연히 A, B는 지름이 돼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또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원주각은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제 원주각에서 원주각과 호의 길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원주각의 크기. 어차피 중심각의 크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원주각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자 여기 보면 A, B와 C, D가 같죠.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주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크기가 같은 원주각,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겠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원주각이 같고 원주각이 같아도 호의 길이가 같다. 이제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처럼 자,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가 원래 있던 호의 길이에 K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K배만큼 늘어나면 여기 원주각의 크기도 K배가 된다.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반드시 커진 만큼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쭉 읽어보고 이제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죠. 호의 길이가 K배가 되면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도 K배가 된다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반원인 경우, 원인 경우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 원주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의 길이가 2배가 돼도 중심각이나 원주각은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예를 들어봤죠. 자,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잘린 현의 길이가 같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A, B의 길이와 C, D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할게요. 현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중심각과 원주각이 똑같이 정비례해서 커지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현의 길이가 똑같았을 때 맞죠? 현의 길이가 똑같았을 때 뭐가 같냐? 중심각은 같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각 있죠? 요 세타는 똑같을 겁니다. 반대로 세타가 똑같다면 현의 길이도 똑같게 만들 수 있겠죠. 같은 길이의 두 호에 대해서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같은 길이의 두 현에 대해서도 중심각과 원주각 크기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뭐 원주각과 중심각,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